그 다음에 이제 4.4절이에요. 4.4절은 사실 4.5절을 배우기 위한 그냥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지루한데 한번 좀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해 볼게요. 이게 어떤 이렇게 모멘트랑 이제 저희가 세 가지 하중을 배웠어요. 집중 하중, 모멘트, 분포 하중. 그렇죠? 얘네가 이제 보호에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여기를 잘랐을 때 V랑 M이랑 여기를 잘랐을 때 V랑 M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르죠? 그거는 중간에 P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걸 잘라서 이게 얘는 어차피 리액션 똑같을 거고 여기에 V랑 M을 써보나 반대로 여기에서의 V랑 M을 구하나 아니 여기를 잘랐을 때 P를 포함해서 V랑 M을 그려보나 V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R은 같고 나머지는 다 같은데 P만 추가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중이 작용하는 지점마다 뭐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뭐가 달라지고 분포 하중은 연속적으로 계속 달라질 거고. 그렇죠? 요거를 예상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해요. 이 짓을 또 하는데, 그러니까 dx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요. 봐봐. 자, 잠깐 이 그림을 좀 지울게요. 이 하중이 작용하는 지점 있죠? 그러니까 지점을 기준으로 뭔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후로. 그래서 그 지점, 그 포인트를 나눠서 앞뒤로 뭐가 바뀔 거다라는 건 이제 무한소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바로 옆, 그쵸? 바로 직전이나 바로 직후를 비교를 하려면 결국엔 dx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p가 작용하는 지점과 m0가 작용하는 지점, 그리고 이 분포 하중은 사실 아무 데나 잡아도 돼요. 지점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네모 요소를 봤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쵸? 벌써 좀 복잡한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그림은 이 dx 요소를 잡았어요. 요만큼 네모를 잡아서 자세하게 그린 거예요. 그럼 이 dx라는 건 거의 0에 가까운 거리, 무한소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dx 바로 직전과 직후에 이 전단력과 모멘트 양이 달라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dm, dv를 표시를 해준 거예요. 뒤에서 더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중 하중을 받는 요 네모 요소를 보면 이 P 전후로 요만큼 어떤 점프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D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그냥 M으로 표현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이 무력을 받는 부분. 무력을 받는 부분도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이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정량적으로. 그래서 이 DX 요소를 잡아서 좌측면, 우측면이 다를 거다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할 거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이제 부호 규약을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잘라서 이제 우측에서 바라볼 때 우측면 기준으로 이제 보호의 아래 방향, 전단력 아래 방향일 때 플러스고 우력은 반시계일 때 플러스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축 방향으로 X축을 먼저 잡아요. 잡은 다음에 분포 하중, 집중 하중, 우력이 각각 작용할 때 이 DX 요소 기준으로 전단력과 구피 모멘트를 분석해 보자.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 분포 하중을 받는 애를 요소를 저희가 네모를 떼어왔어요. 그럼 이 길이는 dx가 될 거고 저희가 좌측면에는 v랑 m을 이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쵸? 이 플러스 규약으로 따라야 되니까 요 방향을 좌우면을 다르게 해줘요. 그 다음에 우측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 dx 거리를 감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x 방향이니까
어떤 성분인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DD 방향에 따라서 하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변화가 좌측면과 우측면이 다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요 식을 한번 채워볼까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지금 윗방향 힘이 뭐가 있냐 한번 체크를 해서 자 한번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그 나중에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 요소가 있고 자율물체도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힘 평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윗방향을 플러스로 봤으니까 힘이 이제 V가 위로 작용하고 있고 그렇죠? 아래로 얘에 의한 합력이 작용하죠. 걔 어떻게 구하죠? QDX 그렇죠? QDX 그 다음에 V 플러스 DV가 또 작용을 해요. 그렇죠? 이게 0이죠. 그러면 이 V가 지워지고 뭐가 나오냐면 dx분의 dv가 나와요. dv dx 얘가 마이너스 q라는 뭐냐면 자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해설해 볼게요. 저희가 미분을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아니 시간이 아니라 x에 따라서 v가 바뀌는데 그 변화율이 마이너스 q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가 점점 이제 마이너스 방향을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x 방향 갈수록.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분포 하중과 전단력의 관계예요. 이걸 말로 표현하면 전단력을 미분하면 분포 하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중요하죠. 저희가 뭐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되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Q가 상수예요. 이 그림에서처럼 등분포 하중이다. 그럼 V는 변화율이 상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변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Q가 0이다. 만약에 여기 Q가 0이에요. 이 그림에서 Q가 0이면 dx가 0이죠. 그러니까 좌우가 같다는 거죠. 전단력이. 그렇죠? 그것까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여기 Q가 없으면 좌우가 같아진다. 그 다음에 계속 수학적인 게 조금 나옵니다. 이 식을 가지고 해볼게요. 이 식의 양변에 dx를 곱하고 dv 양변에 dx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양변 적분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a랑 b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x축 위의 지점이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요. 그러면 좌변을 적분하면 VB에서 VA를 뺀 거죠. B 지점의 전단력에서 A 지점의 전단력을 뺐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식이 뭐냐면 A와 B 사이의 하중 선도의 면적이에요. 뭐냐면 X축에 따라서 저희가 Q를 그렸어요.
저 그림처럼 x축에 따라서 q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면적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이 면적은 이 지점에서의 전단력과 이 지점에서의 전단력의 차이라는 거죠. 자, 일단 계속 쭉쭉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가 서로 미분 적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해서 q니까 q를 적분하면 그쵸? V가 델타 V, V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거꾸로 미분적분 관계로 표현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뭐가 좋냐면 저희가 어떤 빔이 있어요. 빔이 있고 여기에 Q가 계속 작용하는 거. 그리고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 그럼 저희가 여기 이 지점에서의 VA를 알고 있어. 이 지점에서 VA를 알고 있으면 요만큼 떨어진 요 L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VB를 이 Q를 적분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유용해 보이진 않겠지만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Q를 알면 V를 바로바로 관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식들은 V를 미분하면 Q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포 하중의 경우에만 성립한다라는 거고 Q는 왜냐하면 분포 하중에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요 분석을 계속 할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답을 제가 적어놨어요. 다음 장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단 풀이를 할 때 한번 저 눈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굽힘 모멘트. 저희는 V랑 M을 구할 거니까 V랑 M을 구할 거니까 좌측면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굽힘 모멘트를 잡을 거예요. 모멘트 식을. 그렇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일단 한번 풀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반시계를 제가 플러스로 받았으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굽힘 모멘트를 구할 거예요. M을 구할 건데 이 좌측면을 기준으로 지금 모멘트를 잡았을 때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그쵸? 마이너스 방향으로 M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V는 모멘텀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모멘트를 잡고 있으니까 V는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QDX라는 합력이 모멘텀이 몇이죠? 좌측면을 기준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때 제가 이쪽 면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잡고 있어요. Q가 나를 돌리려는 모멘텀이 몇이죠? 응. 2분의 dx죠. 왜냐면 이 합력이 여기에 작용을 할 거니까 중앙에. 그쵸?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V 플러스 DV라는 힘이 V 플러스 DV라는 힘이 모멘텀이 dx예요. 그쵸? 그 다음에 M 플러스 DM이라는 모멘트 성분이 나를 또 반시계를 돌리죠. 그쵸? 이걸 다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 뭐 D 붙은 애도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가정을 좀 씁니다. 요 가정. D라는 애는 이미 거의 0에 가까운 애예요. 그쵸? D라는 애는 수학적으로 0에 가까운 애인데 D끼리 곱한 애들 있죠? 예를 들면 dv, dx 이런 애들 이제 0이라는 거죠. 0으로 보고 그리고 dx의 제곱은 무시한다.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D 붙은 애들 자체가 이미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엄청 그래서 나머지 애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여기 M 지워지고 그러면 dm dx가 V다.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굽힌 모멘트랑 전단력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모멘트를 미분하면 V가 된다. X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또 물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V가 상수다. 그러면 굽힌 모멘트는 선형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V가 0이면 M은 일정하다. 그죠? 이건 그냥 수식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분식 나왔으니까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적분을 한번 해보면 양변에 dx를 곱하고 a부터 b까지 얘를 이제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 지점에서의 굽힌 모멘트랑 A 지점에서의 굽힌 모멘트를 뺀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A와 B 사이에 전단력 선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X축이 있고 여기 V라는 애가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할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X축에 따라서 V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그림을 그려요. 그죠? 그림을 그리면 요 수식이 뭐죠? 이 수식은 이 VX 선도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적만 구하면 요 B 지점에서의 모멘트와 A 지점에서의 모멘트 차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문제를 풀시면서 익히실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미분 적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일단 지금 저희는 분포 하중 케이스에 대해서 미소 요소를 떼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그죠? 역시 제가 답을 적어 놨고요. 그 다음, 자, 집중하중. 자, 분포하중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DV랑 DM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쵸? 우측면에 있는 변화를 DM이랑 DV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분포하중 케이스인데, DM과 DX. 근데 집중하중이 되면 D를 빼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죠? D를 빼고 그냥 M1, V1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좌우로. 그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dx만큼 움직이잖아요. 그쵸? x에 따라서 하중 전단력 변화가 있을 건데 분포 하중이 아니라 이 중간에 p라는 애를 이제 때리면 좌우로 스텝 변화가 있을 거다.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저희가 p를 포함할 때나 p를 포함하지 않을 때를 비교했을 때 p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그쵸? 이거 예측할 수 있죠? 저희가 내력을 봤을 때 이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만약에 p가 작용해요. 그럼 P 직전을 잘랐을 때랑 직후를 잘랐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직전에는 V가 RA랑 같을 거고, 그쵸? 직후에는 V가 R 플러스 R에다가 P를 뺀 것만큼 같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P 전후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자, 그래서 똑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고
해볼게요. 지금 위로 V가 작용을 하고 아래로 P가 작용하고 그 아래로 V 플러스 V1이 작용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가 V 지워지고 V1은 P다. 그쵸? V1이 마이너스죠. 이렇게. 그래서 이 V1이라는 거는 좌우의 차이인데, 그쵸? 좌우의 차이인데 그게 크기가 마이너스 P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어떤 특정 값이 V가 계속 작용을 하다가 이 P가 작용하는 지점만 지나면 마이너스 P만큼 갑자기 깎이는 거예요. 전단력이. 그쵸? 그게 이제 V1이 마이너스 P다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 이 모멘트식 한번 해볼까요? 좌측면을 기준으로 이 그림의 모멘트식을 구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좌측면을 기준으로 제가 모멘트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우력들을 모멘트들은 사실 모멘텀에 상관없이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m이 지금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이고 그리고 p라는 하중이 2분의 dx라는 모멘텀으로 나를 시계로 돌리니까 마이너스 p 2분의 dx고 그리고 v 플러스 v1이 역시 ds라는 모멘텀으로 나를 시계로 돌린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m 플러스 m1 더해줍니다. 그래서 m1을 구하면 m1을 정리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이것도 이제 뒤에 답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봤더니 M1에 지금 다 dx가 붙어 있어요. 그쵸? dx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이 식을 해석할 때는 중간에 이 분포 집중 하중을 때린다고 해도 부핀 모멘트는 좌우로 변화가 거의 없을 거다. 전단력만 점프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식에 의하면 점프량이 V가 마이너스 P고 M1은 거의 없다. 자, 요거는 일단 수학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거고 뒤에 문제를 풀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금방. 자, 근데 부피 모멘트는 그래서 별 영향이 없냐? 그건 아니고 모멘트 값 자체는 바로 이렇게 스텝으로 변하진 않지만 V가 dm dx죠? 그쵸? m을 미분하면 V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V가 바뀐다는 거는 m의 변화율이 갑작스럽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dx분의 dm이 기울기가 m이 변하는 기울기가 갑자기 바뀔 거다. 좌우로. 자, 요거 자,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점 좌우의 V랑 M을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이제 의미 있는 정도로 바뀌고 V1은 그쵸? M1은 거의 안 바뀐다. 좌우가 거의 같을 거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수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왜냐면 어, 중간에 외력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가 버티칼 방향의 힘식을 세울 때 좌우로 P가 생겼다 안 생겼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P를 포함을 해버리면. 근데 반대로 모멘트식은 저희가 모멘트암이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모멘트암이 거의 0이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0이기 때문에 좌우로 거의 비슷할 거다.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력. 우력은 이게 중간에 지금 우력이 작용하는 경우 또 요소를 떼가지고 이렇게 V1, 우측을 V1, M1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자, 위쪽으로 V가 있고 그리고 지금 P는 없고 하중은 하나도 없고 우력만 있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보이는 대로 그냥 식을 세워보면 그러면 V1은 0이다. 말로 표현하면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중간에 우력이 작용하더라도 전단력의 변화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버티칼식을 따졌을 때 우력을 여기에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좌측을 보거나 우측을 보나 똑같다는 거죠. 힘 측면에서는. 그 다음 좌측면 기준으로 모멘트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M0가 작용을 하고 V 플러스 V1이라는 전단력이 나를 DX로 돌리죠. 시계로. 그 다음에 M 플러스 M1이 나를 반시계로 돌리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M1은 내가 보고 싶은 건 M1이랑 V1이에요. 좌우로 얼마나 바뀌나. 내가 준 외부 우력 그리고 V 플러스 V1 DX. 근데 이 좌측 텀에 비하면 우측 텀이 매우 0에 가깝다는 거죠. DX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요거를 0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단력은 우력의 작용점에서 변하지 않는다. 델타 값이 0이니까.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중 작용점을 지나갈 때 우력의 작용점에서 급작스럽게 감소를 한다. 요만큼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력의 경우에는 이 모멘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힘식을 구할 때는 버티칼 힘식을 구할 때는 우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 안 주는 거고 어, 이제 우력은 모멘트식에 직접적으로 점프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미분량 dx 포함항은 무시한다. 예. 얘도 똑같아요. 이거는 중간에 포인트에 작용하는. 이게 하중을 여기에 딱 때리듯이 이게 딱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